알고 계시나요? 평택이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거. 그렇지만 그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그 평택에서도 지금 계속 연일 계약서가 발행이 되는 곳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실무에 있지 않고서는,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말씀드리면은,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그걸 계약을 해? 누가 그거를, 야, 너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가서 보시면 아세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 계속 계약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경기에, 이런 흐름에, 이런 평택에, 미분양이 많다고 하는 이 평택에 계속 계약서를 발행한다는 건 그만큼 입지와 조건이 굉장히 좋다라는 소리인 거죠. 오늘 아침엔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어요. 현장을 다녀와서 안에 유니트도 다 찍었고, 그리고 이 상황이 정말 계약서가 발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거를 한번 보려고 현장을 다녀왔으니까 그거 보여드릴게요. 광고에 나왔던 물건 이거를 먹고 있어요. 2년째 먹고 있는데 요번에 또 배달이 와서 먹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하나만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1회 2정 정도, 그 정도만 먹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보이세요? 지금 이게 캔이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뚜껑 다 열어놓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이렇게 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캔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정말 괜찮은 것 같고 이거를 하나씩 제가 먹고 있어요. 하루에 2알만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이거 강추예요. 도대체 누가 평택에 미분양이 많은 미분양 무덤인 이 지역에서 누가 계약서를 발행하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갔었던 상황이에요. 고덕신도시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평택에 미분양 하는 상황은 딱 2군데. 브레인시티하고 그다음에 화양지구. 그 2군데를 말씀드리는 건데 한 군데는 화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맞아요. 계속 미분양이 되는 건 맞는데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소진이 된단 말이에요. 브레인시티 안에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나오면서 완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일 계약서가 발행이 되고 있는데 브레인시티 안에 84 타입이 다 계약서가 발행이 되나?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기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누군가는 계약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누군가가 무슨 계약서를 발행하는지 그거를 한번 내 지역에 계시는 분들, 평택 말고 타 지역에 계셔도 내 지역 안에서 계약서가 발행이 된다면 이분들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는 공인중개사를 지금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흐름은 똑부러진 한 채를 가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다 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면 부르주아예요. 1 가구 몇 주택 이렇게 되면 부르주아로 칭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부러진 한 채의 아파트를 살려고 하시는데 그 똑부러진 아파트가 만약에 고덕국제 신도시면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서도 괜찮은 아파트. 이 괜찮은 아파트라는 게 조건들이 다 있겠죠. 내가 판단했을 때 학교가 중요하면 학군이 있는 그 포인트. 내가 생각했을 때 역세권이 중요하면 그 포인트.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브레인시티 안에서도 여러 단지의 아파트들이 있지만 그래도 브랜드라는 값어치 때문에 계약서가 발행을 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타 분양했던 아파트들에 비해서 금액이 높은 거는 맞아요. 금액이 높은 건 맞는데 이 브랜드라는 가치는 무시를 못하고 가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푸르지오가 위치가 정말 안 좋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위치적으로 아주대 병원을 걸어갈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고 세대수가 원체 크고 그 다음에 이 브랜시티 안에서 유일하게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가 푸르지오. 고덕국제 신도시에서 유일하게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가 제일풍경채. 이거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 뭐 수영장이 있다 그러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관리비 같은 경우도 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있으면서도 관리비에 대해서 정말 잘 활용하세요. 그러면 브레인시티의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잘 활용을 하겠죠. 이 수영장을 놓고서는 폭탄을 매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보여드릴 건데 위치가 어디인지 하고 그 다음에 유니트 안에 찍었으니까 유니트 보고 그 다음에 분양가를 한번 비교해서 로얄동의 로얄호가 과연 어디일까 그것까지도 한번 풀어봐 드리려고 해요. 지도 보실게요. 자, 여기가 고덕국제 신도시, 여기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여기가 고덕국제 신도시예요. 서정역이 있는 상황인 거고 요 밑에 지제역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브레인시티예요. 브레인시티의 요 상황은 다
산업단지가 들어올 상황인 거고, 크게 키워주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 국립대학교, 한경대학교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카이스트대학교가 29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요 안에는 평택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병원이 없어요. 창피하게도. 그런데 요 아주대학교 병원이 여기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2030년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도면 작업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도면 작업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요 상황은 아주대 병원이 들어가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도로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가 이제 고덕제 신도시에서 브레인시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 도로가 이제 나온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홈플러스 있는 쪽으로 해서 이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이제 이쪽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브레인시티까지. 그러면 다이렉트로 이렇게 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이게 지금 개통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개통되고 있는 거는 요 부분을 이렇게 다니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지금은 이 도로를 이용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흥이라든지 아니면 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양을 한 상황인 거고, 분양에서 미분양은 일부 남아있는 상황인 거고, 5구 타입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프루지오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키워놓고 보시면 여기서 병원까지 가는 거 충분히 도보상으로 가능하시고요. 이 상황을 보면 여기가 이제 지원시설 용지라고 해서 상가들이 들어오는 자리, 그 다음에 주상복합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주상복합이 들어갈 건데, 주상복합이라는 거는 밑에 층에는 상가가 들어가고 위에 이제 30층 이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인 거고, 밑에도 상가 개념이에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일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이 앞에는 주상복합인 거고 이 앞에는 상업시설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조감도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세대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서 커뮤니티 시설이 이 안쪽에 있어요. 그러면서 수영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학교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도일 1초등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초등학교를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 라인을 원하시겠죠. 가깝게 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상가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 프루지오에서 앞에 뷰가 빵 뚫리고 앞에가 아무것도 없고 이런 동을 찾기에는 힘드세요. 왜냐? 이 앞에 동 같은 경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주상복합이 거의 30층 이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를 조금 텀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상복합이 크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뷰를 본다기보다는 소파 뷰를 봐야 되는 상황이세요. 왜냐면 우리가 TV를 볼 때 정면으로 거실, 창 앞으로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양쪽에 벽이 있으면 그렇게 보는데, 내가 TV를 보고 있을 때 이 뷰를 보는 게 소파 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소파 뷰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그거에 따라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파 뷰가 나오면서 학교 가까운 쪽, 그게 이제 이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지원시설 용지인데, 지원시설 용지는 5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막 7층, 8층, 9층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뷰를 볼 수 있게끔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리니까 306동은, 305동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가 단지가 있다고 해도 동간거리가 있으면서 요 뷰가 보일 수 있는 거, 304동도 이 뷰가 보일 수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 요쪽 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건물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해가 지는 그 부분까지도 다 봤을 때 동간거리가 좁으면 해가 지나갈 때 이게 이제 그늘이 좀 많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요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쪽 라인이 좀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단지 배치도예요. 여기가 주출입구인 상황인 거고 얘가 부출입구, 이 안에가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보시면 이 위에가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요 사람들이 좋을 거다. 그런데 초등학교 보내는 사람들이 84 타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여기 59 타입을 되게 좋아라들 하시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벌써 계약이 다 끝났죠. 당연한 거죠. 저는 59 타입이 일부 남아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59 타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B 타입은 선정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A 타입 같은 경우는 마감이 됐고 B 타입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요 주황색 같은 경우가 84A 타입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자꾸 쇼파뷰 하는 게 정면으로 거실 창문을 보는 게 아니고 약간 TV 보듯이 우리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잖아요. 소파에 앉았을 때 뷰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교가 가까운 이 부분, 그 다음에 요 306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 병원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요 지원시설 용지 같은 경우에도 상가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가를 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나. 그래서 요 부분을 많이 선정을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간거리를 보면 이 동간거리와 이 동간거리가 조금은 이제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브랜시티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뻥뷰를 원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뻥뷰는 없어요. 앞에가 다 가리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그나마 소파뷰가 낫더라. 그리고 여기는 브랜드 값어치나 수영장, 대단지라는 거 그거 하나로만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찍어온 유니티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분양가를 한번 볼게요. 자, 모델하우스 갔는데 모델하우스 안에 그 모형도가 있어요. 모형도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2000세대에서 10세대 정도 빠진 대단지, 그 단지에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정문이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오른쪽에 보여지는 게 그 지원시설용지라고 해서 5층 정도까지가 들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5동하고 6동하고의 차이는 이렇게 동간거리가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어디가 뇌활동이 될지 이제 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여기가 이제 학교가 들어오는 그 부분이었었던 거고, 여기가 주 출입구가 아닌 부 출입구 쪽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이 단지가 굉장히 크다고 해도 동간거리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다 남양바지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브랜시티 같은 경우에 여기 프로지오의 위치를 보여드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신설되는 도로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84A 타입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84A 타입입니다. 84A 타입은 퍼비로 되어 있죠. 퍼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현관을 들어가면은 양쪽에 이제 신발장이 있고 팬트리가 있습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썼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이렇게 신발장이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선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신발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팬트리 공간 같은 경우가 조금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이런 팬트리 공간을 볼 때는 그 콘센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콘센트가 있다고 하면 청소기라든지 아니면 킥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전이 충분할 테니까요.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보여지는 공동 화장실입니다. 좀 특이했던 거는 공동 화장실에 욕조가 없다라는 게 좀 특이했어요. 그리고 세면대 밑에 하단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이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것도 참 색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작은 방에 하나가 들어왔어요. 작은 방 하나인데 창은 지금 반창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옵션이죠. 양쪽으로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가운데를 잡아당기면 문이 열리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여기가 중문이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중문이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보시는 것도 괜찮고, 공간 활용을 참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또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 이 팬트리 공간에도 이제 저기 보시는 콘센트가 있는 상황인 거고, 팬트리 공간 하나하나도 좀 공간 활용을 참 잘 해놨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또 다른 방이에요. 또 다른 방에도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옵션이기는 해도 이런 부분들이 다 양쪽에 옵션에 붙박이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와가지고 이제는 거실을 보고 있어요. 거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인제 소파 뷰라고 하잖아요. 소파가 있으니까 밖을 봤을 때 뷰가 보이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상황인 거고, 여기 주방 부분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놨는데 공간 하나하나를 다 괜찮게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인제 다용도실이 나와요. 다용도실에 요즘에 인제 건조기는 다 거의 다 설치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빨랫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제 "베란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고, 공간 활용을 정말 잘해 놨고, 이 개수대가 굉장히 큰 개수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여기 팬트리 공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인제 그 공간 활용을 정말 잘해 놨어요. 수납 공간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인 거고, 제가 이 수납 공간을 열어 보니까 '이 정도면은 뭐 수납 공간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주방까지 보셨던 상황인 거고, 이제는 안방으로 한번 가 볼게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익히 알고 있는 베란다가 없는 상황. 그러면 빨랫줄이 없었으니 건조대가 필요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건조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회사 타입치고는 드레스룸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보니까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인제 비상대피로 하고 실외기가 놓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즘에는 왜 이불을 많이 인제 놓고 있질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요 정도가 됐을 때 옷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겠다. 그리고 부부 화장실에 욕조가 있는 게 좀 많이 특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루지오는 좀 부부 침실에다가 욕조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119 A 타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47 평이에요. 47 평인데 이 프루지오 같은 경우가 47 평이 있는 상황인 거고, 다른 아파트들은 47 평이 없거든요. 대단지에다가 이렇게 큰 평형대가 있다라는 게 쪼금 특화 아닌 특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희소성의 가치를 본다면 59 타입도 괜찮지만 119 타입도 괜찮지 않을까. 들어가는 신발장 옆에 팬트리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신발장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해 드렸듯이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중문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들어가서 첫 번째 인제 작은 방을 들어가기 전에는 팬트리 공간이 또 하나가 있었고, 공간 하나하나 활용을 굉장히 잘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방에는 요런 식으로 붙박이장 설치하는 거 뭐 옵션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까지도 괜찮았던 상황인 거고, 나와 가지고 여기가 인제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서 손 닦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동 화장실에 욕조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작은 방 하나와 화장실을 봤잖아요. 그래서 또 인제 방 하나를 또 보겠습니다. 작은 방을 또 보는데 여기 인제 통신 저게 왜 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통신 단자함이 있었고, 여기에 작은 방에 이제 붙박이장 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요즘에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하고 다른 것들은 인제 뭐 부수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붙박이장이 되지 않을까. 거실도 상당히 넓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푸르지오는 흰색 톤을 강조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47 평이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빼 놨었고, 여기 장식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문이 안으로 들어가는, 열어서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것도 좀 색다른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옵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중간중간 활용을 참 많이 했다라는 게 이것도 수납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뭐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다용도실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건조기는 이제는 필수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싱크대 톤은 다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개수대가 굉장히 커서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게 119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팬트리 공간이 따로 있어서 이런 주방용품이나 이런 공간들을 다 여기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괜찮았고. 자,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 같은 경우가 일단 베란다가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색다른 상황이긴 해도 요즘에 또 문 틀에 손김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문 하나하나 사이에도 이런 식으로 신경을 썼고, 그다음에 이 공간이 참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 활용을 조금 해놔서 분리로 해놔서 여기서 이제 차를 마신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괜찮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빼놨더라고요. 여기는 화장대인 거고 다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고 물건을 넣을 수 있어서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부부 침실, 여기 부부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욕조가 있다라는 게 조금 색다른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다 서랍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 들어가서 드레스룸이 굉장히 컸죠. 상당히 컸어요, 드레스룸이. 그래서 A와 B의 차이점이 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드레스룸의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A타입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되게 많이 컸고, B타입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좀 작다. 그런 식으로 느껴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실외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대피로라고 보시면 되고, 어, 전반적으로 좀 괜찮게 뽑아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좀 주부님들, 여자분들이 참 상당히 좋아할 만한 타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다음에는 119 B타입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A타입하고 B타입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 상황인 거죠. 들어가는 현관문에 뭐 신발장이 있고, 그 다음에 팬트리 공간이 있는 거, 그거는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이 들어가는 입구에 팬트리 공간의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은 A하고 B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들어가면서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손 닦는 거를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동 화장실에는 욕조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팬트리 공간에 청소도구나 이런 거를 넣을 수 있게끔 이제 돼 있어서 그것도 괜찮았고, 여기는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에 반창이 있고 거기에 이제 붙박이장, 이 부분은 옵션이라고 해도 붙박이장을 좀 잘 설치를 해 놓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중문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이것 다 옵션. 그다음에 또 작은 방 하나가 들어가 봤죠. 그리고서는 작은 방에 또 붙박이장이 옵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전반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해놔 가지고 굉장히 커 보인다라는 느낌, 넓어 보인다는 느낌, 그런 느낌들은 있고요. 이렇게 장식장을 해 놓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가정주부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상황인 건지. 그래서 그 A타입하고 B타입하고의 차이는 일단은 뭐 주방이나 이런 것까지도 괜찮았는데, 여기에 인제 다용도실이 있는 상황인 거고, B타입은 팬트리 공간이 따로 없다라는 거, 주방에. 그게 인제 쪼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실외기하고 비상대피로가 요 주방 옆에 있죠. A타입은 안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가 주방에서 보여지는 부분인 거고, 그 거실을 보여드리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 안방에 이 B타입은 이게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왜 우리들이 분리할 수 있는 공간들이 갖고 싶잖아요, 부부라고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안방에 베란다가 없다 보니까 건조기 사용을 꼭 하셔야 되는 상황 같고, 그다음에 드레스룸이나 이런 부분들은 A타입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았죠. A타입은 되게 컸거든요. 근데 B타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A타입이나 B타입이나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어떤 게 낫냐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B타입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이제 A타입이 훨씬 더 낫지 않았나.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제 부부 화장실에 욕조가 있다라는 거, 분양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브랜시티의 아파트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지금 오픈이 됐어요. 5개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 분양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순서대로 언제 분양을 했느냐에 따라서 순서대로 제가 정리하는 거고요.
대광 모아미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구 타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84 타입까지가 있어요. 84 A, B, C가 있는 상황인 거고, 중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대광 모아미래도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그랜드 센텀까지도 똑같은 상황인 거고, 한신더휴에서는 D 타입까지 나왔었던 상황인 거고, 푸르지오는 이 C, D 타입이 없어요. 84 C, D가 없고, 거기에 이제 119 A, B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119AB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인 거고, 59 타입이나 84 타입을 비교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일 저렴한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대광 모아미래도 같은 경우 59A 타입이 이제 확장비 포함해가지고 3억 7,672만 원이에요. 그리고 푸르지오가 지금 4억 447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2,775만 원 정도의 갭이 차이가 나는 상황인 거고요. 또 보시면 5급 B타입 같은 경우는 이 대광 모아 미래도 같은 경우에는 3억 7,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3억 9,62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차이는 1,920만 원 정도가 나오는 상황인 거고, 지금 대광 모아 미래도하고 푸르지오하고는 지금 분양하는 시점이 달랐거든요. 토지 가격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분양가가 달라진 상황인 거지, 지금 뭐 똑같은 토지를 갖다 놓고 왜 누구는 싸고 누구는 비싸니, 이게 아니고요. 토지 가격이 원래 이 브레인시티에서 토지 가격을 측정했을 때 위치가 좋은 거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받겠죠. 토지 가격이 균일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푸르지오가 토지 가격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4A 타입을 보면 이 대광 모아 미래도 같은 경우에는 5억 2,709만 원 정도가 됐고요. 한신더휴가 5억 2,461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신더휴가 이 대광 모아 미래도보다는 아주 조금은 한 몇백 정도, 그 정도가 싼 상황인 거고, 이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5억 5,200만 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푸르지오하고 대광 모아 미래도하고의 차이는 그러면 2,521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B타입을 보면 이 대광 모아 미래도 같은 경우는 5억 3,889만 원인 거고, 이 중흥 S클래스는 5억 2,854만 원, 그 다음에 대광 그랜드 센텀은 5억 4,900만 원이니까 비싼 거고, 한신더휴는 5억 2,530만 원, 37만 원이죠. 37만 원 정도다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대광 모아 미래도보다는 한신더휴가 더 싸고, 한신더휴보다는 푸르지오가 더 비싼데, 한신더휴와 푸르지오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한신더휴보다 푸르지오가 2,491만 원 정도가 더 비싼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2,400에서 2,500 정도는 푸르지오가 더 비싸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런데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는, 왜 똑같은 푸르지오, 똑같은 브레인시티 안에서 누구는 비싸고 누구는 왜 싸냐, 이게 브랜드 값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토지 가격,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이 가격이 매겨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푸르지오가 위치가 더 좋았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봐 드릴게요. 먼저 위치를 알려드렸고요. 위치를 알려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조감도에 어느 쪽 방향이 이제 선정이 되면 로얄동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 근데 그 로얄동이라는 게, 내가 상가를 많이 써요, 내가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돼요, 내가 병원을 다녀야 돼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로얄동이 되는 상황인 거고,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단지를 봤을 때 뻥뷰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뻥뷰보다는 쇼파뷰를 굉장히 얘기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됐을 때 쇼파뷰는 그 정도로 나오는, 제가 알고 있는 오른쪽 그 동들이 쇼파뷰가 나오는 상황인 거고, 쇼파뷰만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커뮤니티 시설을 갈 수 있는 최단거리의 동이 어디니, 그리고 거기서 학교를 갈 수 있는 최단거리는 어디니, 거기서 병원을 갈 수 있는 최단거리의 동이 어디니, 그런 부분을 서두에 말씀드렸던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유니트 안에를. 그 다음에 분양가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브레인시티 안에는 지금 아파트 분양하는 곳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푸르지오가 왜 다른 데 비해서 비싼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토지 가격 차이이다 보니까, 토지 가격은 처음에 어느 위치가 좋으니 나쁘니 해서 토지 가격이 되는 거지, 균일하게
이거는 평당 얼마 이렇게 따져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푸르지오가 분양가가 조금 셌던 거는 건축비는 거의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토지 가격에서 이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서두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경기 흐름에 이런 식으로 너무 추운 썰렁한 이 부동산 경기 흐름에도 계속 계약건이 나온다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를 확실하게 하나를 잡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공인중개사를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움직여서 찾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실입주 할 거야 그러면서 부동산 쇼핑을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바닥을 친 것 같으니 이런 경기에 바닥을 쳤으니 이제는 구매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제 그런 것들이 썰이 있어요. 썰이 무슨 썰이 있냐면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를 할 때 물건을 브리핑하면 밑에 댓글이 정말 안 좋은 댓글이 막 달리는 그 부분들 있죠. 뭐 그렇게 좋으면 너나 사라. 지금 경기에 이런 거를 누가 사냐. 지금 사면 폭망한다.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이 막 달려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썰이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이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실거주자나 아니면은 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부러진 거 한 채를 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는 브랜시티의 푸르지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푸르지오가 계속 소진이 되고 있단 말이죠. 동호수 정말 좋은 것들은 계속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동이 제일 좋은 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일 온다 그러면 이거는 계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밑에 또 막 달릴 거예요. 이게 지금 타이밍이라니까요. 사야 되는. 근데 이거를 또 생각을 안 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게 관심이 있어서 제 영상을 보고 모델하우스를 가서 거기 상담원님하고 상담을 하세요. 상담을 해서 동호수 나오는 거를 이제 뭐 알려주시겠죠. 그러면 그 동호수를 지정하는 것도 괜찮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잖아요. 공인중개사면 나중에 이 집을 뭐 죽을 때까지 사실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를 되팔아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도 되팔 수 있는 정말 값어치가 있는 그런 동을 선별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누군가가 임차를 얻으러 왔을 때도 아무거나 선별을 해가지고 싼 거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분들도 어느 동이 좋고 어느 호실이 좋고 이런 부분들을 선별을 해서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먼저 임차가 될 수 있는 거를 선정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댓글에 제가 제 전화번호 넣어놨으니까 전화 주시면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떠셨어요? 영상이 조금은 길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느끼시고 알고 계시면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괜찮으셨으면 구독 클릭 하나가 이 부동산 다이어리 컨텐츠만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요즘 같은 경기에 옛다 너 커피라도 사 먹어라 구독 하나 딱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